네, 영건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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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예,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현대 글로비스 가져오셨어요. 네, 어떤 맞습니다. 종목인가요? 예, 현대 글로비스는 현대차 그룹의 물류를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 설립된 회사고요. 2001년에 설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 2005년 12월 달에 이제 네. 유가증권 시장에 이제 상장을 했습니다. 아. 예, 상장하고 나서 사실 좀 약간 불미스러운 그때 비자금 사태가 아이고. 나오면서 거기에 연루돼서 사실 주가가 2005년 상장 이후에는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요. 2007년부터 현대차 그룹의 성장과 같이 글로비스가 이제 성장의 어떤 그 뚜껑이 열려 있다라는 이런 인식이 확산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각각 사업 부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현대 글로비스의 사업 부문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류 사업 부문하고 유통 사업 부문 이렇게 있는데요. 물류 같은 경우는 일단 국내 물류가 있고요. 해외 물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물류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의 완성차 생산을 위한 네. 조달 물류, 그다음에 생산한 이후에 이제 판매 물류까지 판매. 이제 다 그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네. 외 현대차 그룹의 이제 현대제철, 뭐 이런 계열사들의 물류, 그리고 삼자 물류까지 이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물류 같은 경우는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네. 해외 물류 안에는 완성차 해상 운송이라는 PCC 선을 이용한 완성차 해상 운송과 벌크 해상 운송, 벌크. 네, 벌크 네. 있고요. 해외 쪽에서 국내와 똑같이 그 세계 각지에 이제 퍼져 있는 현대차랑 기아차의 생산 기지에 현대차의 자동차 생산을 위한 부품의 어떤 물류 이런 부분과 생산된 자동차를 딜러샵까지 운반해주는 이런 것까지 다 담당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통 부문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이제 CKD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CKD요. 예, 컴플릿 락다운이라고 해서 네. 저희가 이제 완성차를 만들어서 수출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관세 문제라든가 이런 뭐 무역 장벽이라든가 이런 거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현지에 이제 공장을 많이 두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알라바마랑 조지아에 현대차, 기아차 공장이 있고, 뭐 슬로바키아에도 있고, 브라질, 러시아, 터키 많은 곳에 이제 공장들이 정말 있는데, 많네요. 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장에 물론 현지에 이제 같이 진출해 있는 부품 기업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국내에서 조달을 해서 그 부분을 이제 글로비스가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해서 자체의 재고를 갖고 그걸 이제 패키징해서 모듈화해서 현지의 공장이 생산이 용이하도록 갖다 운반해서 이제 판매하는 이게 이제 CKD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나머지 유통 부분은 이제 중고차 경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차도.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실 2013년에 네. 중고차 판매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네. 대기업들이 진출해서 소비자한테 직접 이제 중고차를 판매하는 것은 금지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매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경매장을 운영을 하는데 국내에 이제 3개 정도의 경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 그리고 광주 오포 네. 그리고 시흥 이렇게 세 군데 이제 경매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주로 도매업자들이 참여를 해서 경매를 통해서 차량을 구입하고 해외에 이제 수출하는 쪽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글로비스는 여기에 자동차를 직접 출품을 하거나 네. 아니면은 거기에 중간에 이제 브로커 역할을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이제 유통 쪽은 마지막으로 상사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사. 네, 상사라는 게 해외에서 바이어가 원하는 물품을 조달해서 중간에 이제 약간의 마진을 가지고 판매하는 거잖아요. 이걸 하게 된 이유는 현대제철이라는 기업이 석탄이나 철광석 이런 원자재들을 많이 수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상사 비즈니스에도 충분히 우리가 글로벌리 네트워크를 충분히 갖고 있다라는 생각에서 진출을 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 앞글자가 딱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이 현대차 가족인 것 같긴 한데 네네. 현대 일가와도 어떻게 좀 연관이 있나요? 예, 연관이 아주 많고요. 이것 때문에 사실 글로비스의 주가가 2013년 이후로 사실 좀 약간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비스는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 그룹의 네. 물류를 담당하다 보니까 현대차에서 이제 많은 물량을 받고 있고요. 현대 기아차 그리고 현대차 뭐 제철 아니면 다른 이제 계열사들로부터 받는 매출이 전체 매출의 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캡티브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지분 구조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기업입니다. 현대 글로비스의 이제 주요 주주를 보시면 네. 정의선 부회장이 약 23%의 최대 지분을 주주네요. 그렇죠. 가지고 있고 정몽구 회장이 지금 한 6%, 오. 6에서 7%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부자분께서 네. 약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계신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뭐 후계자는 분명히 정의선 부회장이 후계자지만 네. 정확하게 이제 기업 승계 작업이 완성이 됐다고 좀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 정의선 부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이 사실 몇 개 이제 주요 계열사 지분이 많이 없어요. 현대차 그룹의 최상위 지배 회사는 현대모비스고요. 네. 그 밑에 현대차, 그리고 그 밑에 기아차, 그 현대제철, 그리고 뭐 B&G 스틸이라든가 여러 이제 뭐 건설도 있고요. 네. 많이 있지만 정의선 부회장이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 중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이 글로비스입니다. 그래서 글로비스가 사실 후계 승계를 위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많고요. 이제 정의선 부회장님이 이제 회장님으로 되시면 우리가 또 글로비스를 또 눈여겨봐야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글로비스가 현대차 그룹의 어떤 기업의 지배구조 변화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에서 상당히 이제 궁금증이 많은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애널리스트, 그다음에 뭐 컨설팅, 여러 뭐 회계법인 이런 데를 거쳐서 시나리오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어떤 식으로 갈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네. 저희가 그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비스가 최상위 지배회사거든요. 그래서 정의선 부회장이 현대차 그룹 계열을 전부 다 다스리기 위해서는 모비스의 지분을 많이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모비스 지분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 네. 어떤 계열사가 모비스 지분을 많이 갖고 있냐 하면 기아하고 기아. 예, 현대제철이 모비스의 주요 주주입니다. 의외네요. 네, 그래서 기아하고 현대제철이 갖고 있는 모비스 지분이 약 23% 정도 가까이 되고요. 이거를 이제 정의선 부회장이 다 만약에 인수하려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한 6조 원 이상의 그 금액이 들어가야 됩니다. 6조 원이요? 네, 6조 원. 근데 정의선 부회장이 그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의선 부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 가치 이런 거를 상당히 많이 이제 따져보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부분이 글로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정의선 부회장의 글로비스 지분을 다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6조 원의 현금을 마련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저희가 2018년 3월달에 현대차그룹이 발표했던 현대차그룹의 사업 및 지배구조 개편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 주주들이 상당히 많이 반대를 하면서 그게 이제 철회가 돼서 지금까지 이제 뭐 계속 이제 수면 아래에 잠자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당시에 이제 시도했던 부분을 보면 모비스를 분할하는 방안을 일단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예, 했구나. 현대모비스의 네. AS 모듈 사업 부분을 분할해서 글로비스와 합병을 시키고. 예. 그런 방법이 네. 있었네요.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글로비스의 기업 가치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고, 그러면 정의선 부회장의 지분율은 조금 낮아질 수 있겠지만 합병 네. 과정에서 전체적인 기업 가치가 커지면 정의선 부회장의 보유 지분 가치가 커질 수 있다라는 측면이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때 한 번 이제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갈지는 사실 뭐 저희가 아직까지는. 예측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현재 정의선 부회장이 갖고 있는 여러 회사들, 뭐 엠코라든가 글로비스 이런 부분의 지분 가치만 가지고는 현재 현대모비스의 그 지분을 많이 취득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비스를 어쨌든 인적 분할이건 물적 분할이건 이런 형태로 쪼개서 결국에는 모비스의 어떤 홀딩 컴퍼니를 만들어서 그쪽의 지분을 취득하는 방안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일단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어쨌든 글로비스가 앞으로 기업 가치가 증대돼야 아무래도 현대차 그룹 내에서 정의선 부회장이 그룹을 위치가. 승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배구조 이야기 들으니까 굉장히 뭐 왕자님 뭐 이야기 듣는 것 같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업 전망이나 실적은 어떨까요? 되게 좋습니다. 일단 뭐 이번 주 금요일 2분기 실적이 발표가 이미 됐을 네. 텐데 2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 제 생각에는 10% 이상 상회하는 호실적을 달성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2분기에 이렇게 실적이 좋게 나오게 된 이유를 좀 뜯어보면은 네. 2분기 때 사실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약세가 진행된 거죠. 최근에도 네. 계속 그게 지속이 되고 있고, 그래서 글로비스 같은 경우 작년 4분기랑 올해 1분기에 워낙 강세 국면에서 CKD 사업부문의 수익성이 많이 안 좋아졌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올해 2분기에 상당히 정상화됐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4월달, 5월달, 6월달에 현기차의 이제 글로벌 판매 양을 보더라도 네. 사실 MOM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월간으로 계속 이제 판매량이 증대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YOY로는 뭐 작년에 워낙 기저가 낮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좋고요. 이렇게 현대차랑 기아차의 글로벌 판매가 증대한다면 결국 거기서 생산을 위한 조달 물류, 그리고 그쵸. 판매 물류까지 다 담당하고 있는 글로비의 실적도 같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유로 뭐 저희가 예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지금 해운 시황 자체가 너무 좋아요. 근데 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해운 비즈니스를 두 가지로 가지고 있거든요. 완성차 해상 운송하고 네. 벌크 이렇게 있는데, 네. 벌크 사업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BEP 정도 하고 있었다고 본다면 올해 2분기에 사실 건화물 시황이 평균적으로 BDI가 2,790포인트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사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거의 2,000포인트 정도 올랐고 1분기 대비해서는 한 1,000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황이 좋았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네. 글로비스의 해운 사업 부분의 수익성도 상당히 좋아졌을 거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건화물하고 컨테이너 쪽에서 계속 이제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네. 이 완성차를 운반하는 저희가 이제 퓨어카 캐리어라고 하는데, 퓨어카게. 예, 그 PCC 선인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자동차 이외에 다른 물건들을 다른 것도. 실어서 나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수요들이 뒷받침되면서 네. 자동차 운반선의 그 운임 자체도 많이 올라가실 거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2분기 실적이 좀 잘 나올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는 더 좋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워낙 약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사실 2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자동차용 반도체 쇼티지 영향이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맞아요. 일부는 있었어요. 근데 글로벌리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뭐 자동차용 반도체 쇼티지가 점점 해결되는 네. 국면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아차에서 내놓은 신차들이 상당히 이제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그리고 얼마 안 됐지만 현대차에서 출시한 제너시스 그 전기차에 어쩜 이렇게 예쁜지 대해서도 몰라요. 상당히 그 지금 호평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올해부터 사실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서 제너시스를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제너시스라든가 아니면 지금 기아에서 새로 내놓은 뭐 스포티지라든가, 스포티지도 그리고 예쁘죠. 올해 뭐 전기차 아이오닉이라든가 뭐 기아에서 하는 EV6 EV6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판매가 상당히 하반기에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글로비스가 하반기 실적도 전망이 밝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꼭 짚어보는 그 포인트, 리스크 요인. 네, 어떤 걸 또 고려해야 될까요? 리스크 요인은 일단 제가 볼 때는 없다. 이제 실적 측면에서는 사실 뭐 큰 부담은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기대했던 수준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가려면 기대 이상의 실적을 내줘야 되는 언제나. 예, 그런 부분들이 일단 그 요인인데,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시장의 기대치가 올해 실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큰 리스크 요인은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항상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이 현대기아차의 지배구조 개편 관련한 어떤 방안이 나왔는데, 이게 네. 글로비스의 주주들에게 별로 유리하지 않은 방안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혹시 나온다면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네. 두 번째로 이제 뭐 올해 초부터 계속 이제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요인이긴 한데, 작년도에 이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 말이 지나게 되면 일감 몰아주기 과세의 기준이 되는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과거에는 30% 미만 보유하고 있으면은 미만이었는데. 괜찮았는데 이게 20%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럼 23%였는데 그 3%.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뭐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이 약간 지금 30% 조금 안 되는 29.9%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약 한 10% 지분을 팔아야 된다. 약간 이런 시장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조정받을 때마다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이게 블럭으로 뭐 돌린다더라, 태핑이 네. 되고 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한 번도 지금 그런 얘기들이 현실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는 뭐 그런 오너 일가의 지분이 시장에 나온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는 30% 정도의 지분은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네. 오너 일가의 지분이 뭐 20% 언더로 떨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이와 관련된 뭐 루머들 아니면 이게 뭐 혹시나 실현된다면 그게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지배 구조에 대해서 앞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이유가 사실 있었네요. 네네. 그렇다면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현대글로비스. 일단 뭐 주가는 저는 항상 실적을 따라간다. 아니면 실적을 선반영한다고 보기 때문에 글로비스 주가는 뭐 하반기에 괜찮을 거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현대글로비스가 추진하고 있는 신사업들이 지금 진행되지 않은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 아시겠지만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 로봇 네. 로봇 그 지분도 일단 글로비스가 현대차그룹 인수하는 데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수소차 밸류체인에 그 수소를 운반하는 물류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배터리 리스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중고차 판매가 좀 막혀 있지만 네. 해외에서 이제 중국이나 인도 이런 뭐 중동 쪽에서 중고차를 이제 판매하는 이런 사업도 2019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되고 뭔가 숫자가 붙을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또 붙을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뭐 좀 단기적으로 아니고 좀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양주한 연구원님과 함께 또 현대 글로비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번에도 알찬 종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에 하나씩 종목에 대해 알아보는 종목 탐구 생활.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